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발했고 오늘 국내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만 닉스도 깨졌고 삼성전자는 다시 7만 전자가 됐는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폭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인 셀로메드가 셀로덤 젠 개발의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전날에도 상한가에 마감한 바 있는데요. 셀로덤 젠은 주사제형 제품으로 셀로덤 필 대비 입자가 작아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 관절 주사 등 간단한 시술은 물론 산부인과, 성형외과의 미용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픈 AI가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브리지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브리지텍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음성인식 솔루션 제공 관련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브리지텍의 오픈 AI 인프라 투자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보완을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금투세 면세 구간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며 반기별 원천 징수 조항을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을 편하게 사라는 말이냐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장 변수로 금융투자세 도입 여부를 꼽고 있으니 향후 법제화에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기술주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테마를 가지고 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었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저희 신들의 매매신호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시초가 매매의 달인 이창용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오늘 사실 시장 좀 어려운 시장이었었죠. 근데 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내일장 수익에 대해서 이제 또 걱정을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일장 어떻게 또 수익을 직접적으로 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준비했으니까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내일 바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주 공개해드리고 있는 전략주들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따라가시면서 오늘도 종목 공개되니까요. 그 종목까지도 같이 한번 챙겨보는 오늘 방송이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공략주 상반기에 1등을 하신 이창윤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같이 정말 급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창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30분 초집중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주식시장이 6시간이잖아요. 네.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정도인데 우리가 그걸 다 집중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짧게만 매매하자, 이게 좀 저도 모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그 부분 말씀드렸었죠.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라,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송 공략주 상방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도 우리가 편안하게 내일장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제가 지난주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 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챙겨드릴 거니까 AS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모토가요. 매매는 30분만, 그리고 기쁨은 수익에 대한 기쁨 하루 종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앵커님,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주식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올라갈지 내려갈지.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변수라도 줄이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수에 대한 변수를 좀 줄이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초가 매수라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초가 매수 근본적인 원리가요. 시초가 매수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장대 양봉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매수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매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장 초반에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직장인분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딱 30분에서 1시간만 집중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다. SK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17% 이상 빠졌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매수 방법만 바꾸신다면 그런 종목들 다 캐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라섬유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호가를 보시면요, 이 K증권사의 실제 정보, 시세 정보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8%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고가가 이제 상한가이기 때문에 29%.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라섬유를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으면 21%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매일과 같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아예 나도 수익을 매일같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수에 대한 변수를 줄이셔야 되시는데요. 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당일 특정 종목에 대해서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장 개시 전에 9시 전에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두시게 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 개시 전에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걸어두시게 되시면 결과는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정 종목이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가 가게 되면 그 상한가를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거겠죠. 자, 신라섬유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시초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보시면, 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1분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매수 기회가 나올까요? 이 종목이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초급등주들은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1분봉상 거의 10%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못합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매수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아예 시초가로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K옥션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2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2%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고가가 무려 22%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시초가로 매수를 했으면 상승은
24%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가 테마를 잘 공략을 하고 그 해당하는 종목의 시세 흐름을 전일 다 정리를 해서 그 해당하는 종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두시게 되면 시초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중간에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K옥션 오늘 분봉 차트거든요. 보면 거의 2분세에 10%가 급등을 보여줍니다. 2분세에 10%가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과연 강한 심장을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시초가로 매수 걸어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기다렸다가 슈팅이 나오면 바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고,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리게 되면 바로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제가 방송에서 장중 공개 방송이 제가 매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된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락장이라도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시자.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이창 대표와 같이 매매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습득을 한 채로 졸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잠깐 좀 알려드리면 K증권사의 호가창인데요. 보시면은 누구나 다 증권사 사용하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가, 고가, 저가, 상한가가 있거든요. 이 상한가를 장개시 전에 당일 이 가격대로, 상한가 가격대로 주문을 걸어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초가 체결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 우리가 중간에 양봉 중간에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크게 나는 거거든요. 수익이 나면 크게 나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리면 빠르게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게 내야 되고, 그리고 손실은 짧게.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매매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매매법에 대해서 내일 하락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원금 복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그림을 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시면 10% 만약에 급상승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기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다 종목 매일과 같이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리면 바로 자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매매를 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시초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률 80% 이상의 매매 경험이 필요하신데요. 그 매매 경험은 이미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손익절 원칙이 또 필요합니다. 그 원칙도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그대로 제 신호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하신 거는요, 30분의 여유 시간입니다. 이 30분만 여러분들이 할애를 하신다면 편하게 내일장 하락장이라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매주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매일과 같이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입장하시게 되신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 방법도 찾아가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자료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장중에 따라 붙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우리 또 이창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이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말고 장 초반에 30분만 또 투자를 통해 가지고 또 높은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이 시초가 매매 방법 내 매매에도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창현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4연속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관련해서 노하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초가 매매의 경우에는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네, 종목 그렇습니다. 선정의 기준이 뭔가요? 실제로 그 종목 성장 앞단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섹터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방송 공략주가 한 주 빼놓고 이제 그 한 주만 수익 목표가 달성했으면 8연속 수익 목표가 달성인데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거만 놓고 봤을 때는 4연속 목표가 달성을 좀 도와드렸었는데 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CPL, PCL, 에스팜, TDS팜 그리고 라메디텍까지 모두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제가 7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게 바이오 종목이고 보시면 매수가도 제가 이제 다음날 시초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시초가 매수에 대한 장점은 만약에 그 해당한 종목이 상승이 나와주고 양봉이 나와주게 된다면 시초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로 여러분들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은 랩지노믹스는 7월 말일날 드리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달성을 하게 되면서 84%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한 40% 넘게 그리고 진매트릭스도 24% 그리고 PCL 뭐 에스팜은 제가 2번 강조해드렸었습니다. 21일 날 그리고 24일 날도 강조해드리면서 모두 다 적중이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TDS팜도 마찬가지로 13% 그리고 라메디텍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드리고 나서 오늘 마침 또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서 시장이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는 무조건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럼 그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매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트 분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트 분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일단 매수에 대한 변수만 줄이고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단은 습득을 하시자. 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라메디텍 일단 좀 첫 번째로 좀 리뷰를 좀 해드려 볼게요. 보시게 되신다면 8월 13일 날 드리고 8월 31일 날 드리고 나서 그때 제가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을 때 시장이 좀 어렵고 주도주가 약하고 반도체가 그 당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반등을 좀 보여줬었지만 주도주가 약할 때는 아예 신규 상장주 플러스 바이오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목표가가 다시 오늘도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사실은 공략이 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신규 상장주와 같은 변동성이 많은 종목들,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들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한 번 더 탄력적인 이번 주에 또 한 번 더 시세 탄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라메디텍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요. 일단은 내일 임의적으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라메디텍. 그래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익을 냈었지만 내일장 어떻게 되겠지 모르니까 라메디텍을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서는 목표가 상향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상향해드리면서 2만 원대에 목표가 잡아드릴 거니까요. 이 목표가대로 그대로 한 번 더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펼쳐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스티팜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엑스티팜을 시초가 공략을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뭐 스윙주를 매매하든 아니면은 시초가 매매를 하든 근데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엑스티팜의 시세입니다. 보시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1.4%였고요. 그리고 고가가 6%였었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를 했었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대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엑스티팜 마찬가지로 8월 26일 날 시가가 2.8% 그리고 고가가 10%까지 뛰었었기 때문에 이날도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8%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전부 다 신호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진 매트릭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단 키트 종목들 안에서 제일 시세 탄력이 셌었던 종목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시초가 저와 같이 시초가 공략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날이거든요. 시가가 6.5% 그리고 고가가 무려 25%까지 뛰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날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19%의 주가 상승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8월 19일 날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6.6%였었고 고가가 무려 상한가였었기 때문에 이날도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면, 저같이 하실 수 있었다면 이 정도 마찬가지로 23%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매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잘 이용하시면서 우리가 사실 기관과 외국인에 있어서 제일 약한 게 자금이죠. 투자에 대한 자금이고 매수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정보 싸움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이 매매 시스템을 우리가 타파를 하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월 7일 날도 시가가 2.2% 상승해서 시작이 좀 했었고 이날 고가가 25%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8월 7일 날 랩지노믹스 시초가 매수를 하셨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3%의 주가 상승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18%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내일장 오늘 또 하락장이었었기 때문에 내일 또 빠르게 원금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또 준비해놨습니다. 내일장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일장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또 좀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시가로 매수를 하셨다면 이날도 25%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시가 매수하셨다면 15%의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초가 공략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요. 손절은 빠르게 그리고 익절은 천천히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수익은 크게 내야 되고 수익은 크게 그리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 기본 원칙을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다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같이 매매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매번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나면 반대로 손실이 나는 상황이 있겠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상황이 많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실만 생각하시면 사실은 힘드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이 나는 상황을 많이 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누적 승률로 승부를 보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원칙으로요.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원칙을 계속적으로 쌓자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그 원칙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통해서 매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칙을 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일어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어려운 장이 있어서 머리 싸매지 마시고 저 이창용 대표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의 리뷰를 들어보니까 최근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불리는 바이오 업종을 잘 공략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토큰 증권 테마입니다. 지난 5월에 폐기됐던 STO 법제화 작업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이틀째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이 부진했던 오늘장에서도 일부 토큰 증권 관련주는 1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토큰 증권의 안정적 발행,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큰증권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옥션입니다. 미술품 경매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K옥션은 오늘 장에서 8.2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핑거입니다. STO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핑거는 오늘 장에서 17.95%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토큰증권 테마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K옥션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K옥션은 왜 관망일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제일 많이 상승했었던 게 이제 네, STO STO, 관련한 네. 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음. STO 관련주가 오늘 뭐 시세 탄력이 좀 좋기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은 뭐 법제화 소식만 들릴 뿐이지 팩트에 있어서 아직은 뭐 결정된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무리하게 매매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 관망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좀 들어가게 된다면 시황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테마주가 사실 오늘 장에 굉장히 좀 난립을 좀 보여주고 있었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널뛰기 종목을 좀 보여줬다. 멀티 시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일장에 만약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나스닥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면 K옥션과 같은 테마주들은 또 방향성이 또 어떻게 잡힐지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자라는 의미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관망 의견 드렸었고요. 관련해서 좀 이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재발의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증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나왔었던 건 사실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발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세가 관련해서 시세를 나와준 케이스는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팩트는 일단은 발의를 한다라는 그게 팩트고요. 근데 일단은 주 사업에 있어서 토큰증권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K옥션이 360조 이제 STO 관련해서 수혜가 일단 예상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이제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계열사가 있습니다. 계열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발행이 좀 진행 중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그래서 K옥션이 일단은 관련해서 시세를 좀 많이 분출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사업으로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역으로 이제 시황을 좀 보게 된다면 이런 테마주들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정상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나 실적 섹터들은 다시 한번 올라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세를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주가 탄력성이 높았었던 종목이고 오늘 거의 고가가 2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시장이 다시 한번 오후장에 좀 무너지게 되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하락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다. 테마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우리 시장에 있어서 지금 하락장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 변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큰증권 관련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자라고 하시면서 K옥션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원래 시장을 주도했었던 반도체나 실적주들이 또 돌아왔을 때에는 STO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큰증권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 종목이죠. 핑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또 주셨습니다. 근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주 지금 관련해서는 대장주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그쵸, 같은데, 사실은, 네, 그래도 관망인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내일장에 제일 관건은요. 사실은 오늘 나스닥이거든요. 오늘 나스닥 결과치에 따라서 반대로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또 밀려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아시아 증시권역 안에서도
테마주가 또다시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장이 나스닥 상승해서 마감이 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핀과 같은 테마주들은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로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레거시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도 다시 한번 상승을 또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그쪽 정상적인 실적 섹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핑거가 상승했었던 이유가 다른 실적 섹터들이 상승을 못 해줬었고 매도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황에 있어서 우리가 면밀하게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슈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최초 스마트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핑거.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온라인 뱅킹사들과도 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핑거 같은 경우에서는 관련해서 핀테크 업체라고들은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핀테크, 그 토큰 증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마트 금융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세를 보면 무려 이제 20%가 넘게 뛰었었던 핑거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오늘과 같이 갭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난이도는 더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핑거가.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핑거라는 종목, 지금 뭐 장대 양봉 보게 된다면 상당히 누구나 내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원칙 다 잡아드렸으니까 그 원칙에 맞춰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한번 잡아보시자, 내일장 잡아보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 역시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STO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지는 오늘 나스닥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창용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 장에서 1.55% 상승 마감한 매출 기준 국내 3위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상반기 기준 국내 매출은 1,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전문가님,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네네. 근데 왜 주목하고 계시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매도 의견, 매매 의견을 드릴 수 있다면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수요? 네, 매수죠. 네, 매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요. 6월 달부터 전체적인 화장품 종목들이 레벨업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OEM 업체들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매출 확대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 있는 중심이 있는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화장품 업체 중에 제일 잘 가고 있는 업체들이 OEM, ODM 업체거든요. 공급자, 주문자 생산 방식을 통해서 상승을 좀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3위의 ODM 업체고요. 거기에 맞춰서도 보시게 된다면 계속적인 매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국내 시장도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리고 내일 이제 하락장이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 나는 그래도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7% 가까이 하락을 했었었죠.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잘 버텨줬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빠지더라도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주식에 있어서 정말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있는 미국 아마존이라는 대형 기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매출 상승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주목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일단 오늘 강세 개별주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있고요. 시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잘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 때도 뭐 산차례 좀 눌림이 있었지만은 그거에 맞춰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괄목할 만한 게 오늘 양봉 잘 버텨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들이 잘 버텨줬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결국엔 실적이고 엔비디아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내일장 화장품 섹터 주목하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매출도 나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추후에 또 대응 방법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원래부터 이창윤 전문가님을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홈런 매매 기법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홈런 매매 기법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기법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 제일 좀 어려운 이유가요. 떨어지는 상황이 있고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상황만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만 잘 이용하게 된다면 손절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제가 좌우명이 크게 홈런을 치면서 수익을 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홈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이제 명명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홈런 칠 종목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크게 홈런 칠 종목들은요. 이번 주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결국엔 실적주겠죠. 실적주 안에서도 거기서 이제 섹터는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기 전에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4분할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략적 4분할 매수를 통해서 실적주를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적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냥 실적이 좋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고 싶은 타이밍에 있어서 현재 우리 무역 수지의 수출을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수익이 나고 있는 업종 안에서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건설주 안에서도 뭐 PBR이 낮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종목이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성장주, 실적 성장주를 공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봤을 때는 뭐 반도체도 뭐 당연히 될 수는 있겠지만 뭐 2차 전지나 조선, 뭐 엔터 업종들, 자동차 업종들 이런 섹터가 좀 해당이 좀 되니까요. 이 부분 섹터 일단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최초 매수 비중은 5%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응폭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저가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가 전략 제공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실적주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만약에 실적주라고 하게 되면은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는 무조건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상황을
잘 이용만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까만 선이 121선입니다. 6개월간 평균 가격치고요. 여러분들이 매수 행동, 매도 행동 하셔야 될 것은 이 121선 근처에서 주가가 7% 이내로 좁혀졌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7% 이내까지 좁혀졌을 때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다시 한번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가정은 결국에는 섹터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오션의 지금 차트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오션을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손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자, 그리고 실적주 안에서도 실제로 실적주 안에서도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눌림이 나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두 가지 상황입니다. 만약에 121선 근처 위에서 매수를 할 상황과 밑에서 매수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위에서 매수하는 상황은 그대로 수익을 내는 상황이고요. 밑에서 매수하는 상황은 오히려 크게 비중을 확대해서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할로 매수를 할 때는 결국에는 121선 근처에서 회귀를 할 때 그냥 수익 실현 하시면 되시거든요.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121선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까만 선만 잘 기억만 좀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자리에서 121선 근처에서 매수하시고 돌파가 10% 이상 나와주게 된다면 바로 수익 실현 챙기시면 되시겠고, 다시 한번 121선 근처까지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바로 매수 대응 해주시면 되시겠고, 매도 해주시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까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1선 근처에서 우리가 실적주만 이렇게 공략하시는 겁니다. 부실주나 이런 종목들은 전혀 이렇게 하시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잘 머릿속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공개를 좀 해드릴 게 주가 반등 계산기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고 무너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반등이 나와줄 타이밍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이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급등주 조정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점을 입력하고 고점을 입력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고요. 그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최대 조정률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아보시고 내일 이제 오늘 눌림이 나온 종목들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십니다. 언제쯤 반등이 나올 것인지 다 계산해 보시면서 내일장 준비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저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고가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최대 조정률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고 바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무려 이제 오늘 7% 이상 하락했었던 종목인데요. 이미 저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언제 대응을 할지 계산이 좀 끝났고요. 이 계산기를 통해서 일단 다 계산이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가는 최근에 정고점 부근이 24만 8천 원 그대로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가 같은 경우에서도 뭐 11만 원대 나왔네요. 그래서 이 11만 원대까지 그대로 이 계산기 입력하시게 된다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된다면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거든요.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대 조정률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계산된 가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장 그리고 내일 모레장 반등에 있어서 대응해 주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뭐 8% 7% 가까이 빠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통계적으로 대응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K옵션도 있었거든요. 오늘 K옵션이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거 오늘 내일장도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점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저가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고가 같은 경우에서도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 그대로 입력하시게 된다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최소 최대 조정률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봤더니 오늘 종가가 4,400원 정도 됐었거든요. 내일장 조금 늘리면 바로 공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연속 수익 중이신 이창윤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공략할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어려웠었고요. 시장도 많이 또 무너졌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수익을 또 내야겠죠. 근데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결국엔 숫자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봤을 때는 결국엔 믿을 것은 실적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실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안 좋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맞춰보게 된다면 실적도 좋고 수급도 탄탄한 섹터를 우리가 잘 공략을 좀 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아레노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좀 괜찮았었는데요. 근데 실적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플러스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업종을 좀 공략을 좀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공략주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자 보시면 국가별로 이제 화장품 수출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어떤 섹터는 또 어떤 국가는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중국향 수출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미국과 러시아, 영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있어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외화를 벌어다주는 업종을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장.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면 화장품 수출액이 40%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 안에서 색조 화장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서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삐아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출액이 3조를 넘어갔었습니다.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고요. 수출 비중이 무려 삐아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대비했을 때 수출과 내수 비중에 있어서 수출 비중이 60%가 넘게 증가를 좀 보여줬었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삐아라는 기업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지만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 기술주 섹터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특히나 엔비디아발 변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일장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주들은 일단은 만약에 내일장 눌리게 된다면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같이 눌리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반등장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되시고 일단 수익을 내야겠죠.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눌렸으면 그거에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현 시점에서 실적과 수급이 탄탄한 섹터를 공략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게 된다면 화장품 업종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그래서 삐아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대 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눌리게 된다면 12,000원대 손절가 좀 잡아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맞춰서 상세한 전략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는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날 시초가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초가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힘들 때는 역시나 실적주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실적이 나오는 화장품주인 삐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근 STO 법제화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면서 토큰 증권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K옵션과 핑거,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변동성에 유의하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삐아입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시 16,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